이현희 이제 저희 인사하고 앉을까요?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자리에 주시죠. 감독님 최고라는. 네, 감독님 사람 푸셨나요? 네, 이번 너무 감독님과 이제 두 배우분들 너무 반갑고, 사실 지난 주말에 또 거의 지방선거에 맞먹는 6월 13일 내일 바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막 대구, 부산 다니시면서 엄청 바쁘게 또 거의 선거 유세와도 같은 그런 홍보를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거의 이제 TV 토론회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여기서도 보시고 또 16개관에서 또 함께 보시고 계시니까 이 분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가 아니에요. 전국의 16개관 분들에게 보시고 계세요. 지금 동시에 저희랑 함께. 그러니까 인사, 그러니까 진짜 제가 TV 토론회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영화를 다 보신 거죠? 네, 다 같이 함께 보시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태인데 이렇게 직접 보시는 것과 스크린 통해서 보시는 요 화면이 아마 그 16개관으로 다 지금 전송이 되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요? 전 세계죠. 네, 전 세계죠. 이 영화가 개봉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지금.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드디어 개봉이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대만 역할을 맡은 좀 더 날렵해진 권사입니다. 네, 성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인기가 좋은 건가요? 지금 사실은 오늘 그 여치 역으로 이 영화에 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주신 그 이광수 씨가 또 다른 촬영들이 있고 뭐 그래서 함께 하시지 못했는데, 대신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다고 해요. 아쉽지만 그 영상을 대신해서 이광수 씨의 인사 말씀을 좀 들어보고 또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정 리턴즈 CGV 스타 라이브 톡을 찾아주신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사이버 스타대 에이스 여치로 탐정 시리즈에 새롭게 합류한 이광수입니다. 형님들과 함께 그 누구보다도 오늘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는데 저 여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이버 분들과 해외에서 부득이하게 출장을 오게 됐습니다. 제가 있으면 분위기가 좀 살 텐데 너무나도 아쉽네요. 대신 추리 콤비 권상우, 성동일 형님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배님들, 저 여치가 워칭 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관객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어제 또 다른 영화에서 같이 촬영을 밤새고. 정말로요? 우리 왔는데. 네. 부러워해야 되죠, 저희가. 네, 부럽습니다. 왔는데 네. 나오네요. 아니, 옛날 광수가 아니에요. 그 지금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여치가 아니네요, 더 이상. 예, 많이 전문용어로 좀 싸가지가 없다고. 근데 외국에 있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내일 4시 비행기로 한국에 도착한다고. 네. 하지만 또 오늘 여치 이광수 씨의 빈자리를 여기 계신 두 분의 배우와 감독님 다 채워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사실 정말 떨리는 날이 바로 원래 약간 시험 전날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지금 잠이 안 와요. 지금 어떤 것이 가장 큰 걱정이세요? 이 영화는 정말 관객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뭔가 이렇게 기자분들의 평이나 이런 것보다는 관객분들이 내일 이제 딱 저희가 오픈을 하고 나면 어떤 반응으로 이 영화를 완성시켜 주실지, 성공한 영화로 남을지 아니면 성공하고 싶네요. 재밌게 보셨죠? 네. 이 지금 전작의 그 탐정 더 비기닝에서 몇 년 후에 이제 지금 탐정을 원래는 이제 꿈꾸던 탐정 워너비였었던 이 대만이가 드디어 진짜 탐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 정말 탐정이 되고 싶어라고 되게 애절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 속에서. 이 어떤 탐정을 원하던 사람에서 정말 탐정이 됐을 때
이 영화를 찍으면서 또 어떤 마음, 다른 마음으로 또 이 편을 함께 하셨나요? 탐정 사무실을 사실 이번 리턴즈에서 처음으로 이제 오픈한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탐정 시리즈의 신호탄 인격이죠. 하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동업하지 말라. 혼자해서 망하는 게 마음의 상처가 없는데 어쨌든 오픈하고 손님이 없을 때 서로 원망하며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리즈만이 갖고 있는 쪼잔함, 재미 그런 것 같거든요. 그쵸. 예, 그 두 가정의 남편,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 밖에서는 고군분투하지만 또 가족들한테는 또 숨겨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 영화의 가장 큰 재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히 어떤 수사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큰 재미 요소이고 이 영화를 또 끌고 가는 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만이가 되게 이제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어떤 왜 속였냐? 왜 그만두지 않았냐? 맞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비겁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탐정 사무소를 위해서 네. 왜냐면 아직 탐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외국에서는 이제 많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죠, 보통 흠신소 흠신소 정도로 불리죠. 고양이나 아니면 뭐 바람난 사람들 사진이나 몰래 찍고 네네. 근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이나 모든 부분들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찰 쪽에 아직 발을 습득해 갖고 있는 게 네트워크를 위해서 아직은 이제 휴식기를 냈으니까 그나마 할 수 있지. 네. 그것마저 없었으면 정보 어떻게 했니?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것들은 사실은 뭐 감독님이나 작가님이 고민 많이 했어요. 나와버리면 정보 수집이라든가 외국 영화에는 뭐 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장비를 많이 쓰는데 그렇죠. 우리는 바바리에 맨주먹밖에 없으니까 정말. 그래서 여치가 투입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죠.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네네네.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거야. 너는 아직도 안 모르겠어. 사실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물론 가운데서 발을 반쯤 걸치고 계시긴 하지만 경찰은 아니고 어쨌든 탐정인 상태로 등장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게 어떤 가장 큰 차이라는 게 약간 데스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금 그 전설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장에 투입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회춘한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바로 머리가 다시 검해졌어요. 완전히 회춘했죠. 이번 영화 오히려 이제 2편을 찍으면 보통 이제 나이들도 들고 오히려 경력들도 쌓이고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긴장감 같은 것들이 있는 현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회춘하신 몸으로. 그렇죠. 아니 몸 좋고 근육 좋은 애가 액션을 해야지. 그러니까 액션을 대부분 담당하셨던데. 그러니까 저도 네. 그러니까 관절이 어깨 이상을 안 올라가요. 저는 아직도 그 어깨 위에 못을 못 박는데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대만이가 안 하고 자꾸 네. 노태수한테 하니까 선배님이 액션씬 찍는 날은 아침부터 굉장히 짜증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는 그 멋진 액션씬을 통해서 또 새롭게 성동일 배우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얘기 들으니까 이 영화 탐정 리턴즈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격적으로 탐정 리턴즈 스틸 사진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트리플 업그레이드 토크입니다. 저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네, 보여주시죠 사진. 네, 첫 번째 스틸을 주세요. 네. 근데 약간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세상에 있나. 그렇지 않아요? 같은 종족인데 되게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 근데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안 맞는데 티격태격 사건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장면들이 이제 탐정 리턴즈 보는 가장 큰 재미인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크게 몸을 쓴다거나 뭐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보다 두 분이 이제 약간 구강 액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말들을 나누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특히 서로 존대하면서 이렇게 태수 씨 비즈니스적인 관계 이거 하시던 그때가 굉장히 뭐 선배님 탈출하십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것들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와 이거 찍으면서도 이 장면은 편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장면들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상호하고 저는 이제 완대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리허설을 사실은 저희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리허설은 짧은 리허설, 짧은 애드립 같은 경우는 절대 대본에서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 네네. 사실은 배우들끼리 호흡을 맞춰서 자꾸 대사도 맞춰보고 리허설 때 나오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좀 괜찮은 게 있으면은 이제 각자만 알고 있든지 누구 하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쵸. 보면 광수가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장면 그 실제로 얘기를 안 했어요. 카메라하고 상우하고 저만 알고 이제 이렇게 찍었던 거죠. 근데 정말 뒤로 넘어지면서 끝까지 대사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그걸 또 감독님이 쓰셨어요. 근데 그거를 광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큰 애가 앉아도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모른 척하고 했더니 결국은 우리가 뭐 어떻게 웃질 않으니까 광수도 웃질 못하고 훅하게 자기 약간 얘기하는. 신고식 같은 그런 네, 거예요? 네. 네. 되게 무서우신 분들이네요. 권상우 씨는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시나요? 현장에서 가장 재밌게 보셨던. 근데 저희는 진짜 현장에서 언제 연기한 거고 언제 쉰 건지 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선배님은 뭐 항상 재밌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집을 가기 싫어했어요 다. 아, 현장이 좋았어요. 진짜 뭐 촬영 끝나도 지방 촬영할 때는 빨리 끝나고 숙소 가서 쉬어야 되는데 안 그 가니까. 주변에 막 술이 다 동났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 계속 나가면 와이프가 싫어하는데. 아, 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선배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정작 자긴 잘 안 마셔요. 그러니까 그 술을 좋아하시긴 하는데 그 양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이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지. 물론 뭐 많이 드실 때도 있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은 또 이렇게 적당히 좀 드세요. 이 영화와 영화 바깥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네. 또 어떤 케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보석 같은 재미있는 순간들을 캐치할 수 있었던 그게 것 제일 같아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인터뷰하고 술을 많이 먹었다는데 먹긴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완때 같은 경우는 진짜 쟤들이 술을 먹으려고 모인 건지 영화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52회차였는데 네. 총 촬영 횟수가 제작진이 체크를 하니까 67회차를 술을 먹었다고. 그렇다면 네, 촬영이 네, 없는 날에도 네. 네. 근데 그게 보면 사실은 상화 얘기하는데 어느 수준 되면 우리 딱 끝내요. 그게 뭐 새벽 4시가 됐든 5시가 됐든 그만 먹자면 일어나죠. 그 4시가 이상, 됐든 네, 5시가 네, 됐든 그 이상은 안 먹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영화에선 그랬던 것 같아요. 배우들이 그 전에 각자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영화 때문에 다 헤쳐 모여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자기 혼자 대본을 읽고 자기 것만 하다가 온 거죠. 사실상 연극처럼 뭐 2달 동안 대본 그렇죠.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찍기 전이나 그 전이라도 자주 만나서 양심상 한 술 먹는 걸 100으로 치면 최소한 30은 작품 얘기하는 것 같아요. 70은 뭐 자식 자랑하고 누구 욕하고 마누라 한 거지만 30만큼은 그래도 작품 얘기를 하는 게 아마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근데 그 자리에는 뭐 모든 스텝이 다 들어오죠. 뭐 배우들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내일 찍을 거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했죠. 감독님도 안 불러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궁금하거든 대체 이런 게 그러니까. 모여서 뭔 얘기를 했죠. 다음날 현장 갔을 때 그렇죠. 뭔가 네. 나만 모르는 일들이 빠지면 안 돼요. 네. 대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저도 이제까지 영화를 뭐 많이 찍어왔지만 탐정팀처럼 이렇게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탐정 더 비기닝 끝나고 리턴즈를 하려고 딱 모일 때 그 느낌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다시 수학여행 가는 느낌, 다시 모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완을 끝내놓고 네. 모든 스태프들이 그냥 다 만나서 그냥 술을 먹어요. 그냥 안부 전하고 그리고 와이프들도 만나고 가족끼리도 네네. 만나고 또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를 들어가도 그냥 다시 그때 그냥 모이는 것 같은. 했던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본다가 아니라 계속 만나왔던 사람이 그저께 먹었던 사람이 오늘 영화 같이 하는 끝나고도 계속 상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이 영화에서는 가장 큰 가장 좋은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탐정 시리즈가 충무로의 전원일기 같은 그런 시리즈가 그렇지. 저는 그걸 원해요. 아이들 크는 걸 보고 네. 이 영화 속에서도 아이들이 또 크기도 하고 또 점점점 그렇게 그리고 되죠. 저도 이걸 찍었지만 네. 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3년 만에 저희가 이제 이걸 찍었는데 홍지는 오히려 적어졌어요. 제 기억이 홍지는 오히려 적어졌어요. 우리는 늙었는데 아, 네. 홍지는 오히려 적어졌어요. 슬픕니다. 이해가 안 가는. 감독님은 오히려 이제 진짜 아까 빠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 이렇게 합이 맞고 죽이 맞는 이 팀에 처음으로 딱 들어온, 그러면서 좀 관찰하기도 하고 또 사실 아마 현장에서 이들의 이 코미디들을 어떻게 보면 수집하는 그런 느낌들도 더 많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사실 세 분이 처음에 이제 정말 달라 보였으면 좋겠다. 정말 달라 보여요. 네, 그죠. 네. 성공했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세 분의 정말 케미가 정말 깨알같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말 그냥 그 바깥과 안과 뭔가 영화와 사실 그대로 세 분의 관계가 영화 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시나리오랑 비교하면 거의 정말 맥락만 남아있고 모든 대사와 관계는 다시 세 분이 그냥 재구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두 번째 스틸을 보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리플 케미 스틸입니다. 뭐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또 1편도 재밌었지만 2편에 어떤 새로운 활기 같은 걸 불어 넣어주신 것이 바로 이광수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쩜 저렇게 참 비좁은 쓰리샷을 계속 만드셨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뭔가 폐소공포가 느껴지는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그런 새 쓰리샷인 것 같은데 이 이광수 씨가 함께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긴장감? 재미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긴장감은 빼야겠죠. 그런가요? 재미. 선배님이 굉장히 재미있으시고 순발력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제가 지금 다른 영화에서도 출연하는데 네. 깜짝 놀래요 정말. 그러니까 탐정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그런 걸 많이 가지고 계신데 탐정에서는 사실은 노태우라는 캐릭터가 마냥 떠 있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무게중심을 확실히 중심을 굉장히 잡아주시죠. 잡아주시기 네. 때문에 선배님이 사실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 워낙 재밌는 것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계시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광수가 투입되면서 통통 튀는 매력이 생겨가지고 아마 리턴지가 좀 더 활기찬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선배님이 이제 눌러주신 대신 그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끌어내시느라고 사실 되게 바쁘셨어요. 본인이 하실 때보다 사실 더 바쁘셨던 것 같아요. 거의 감독님과 네. 그 감독님의 역할을 좀 함께 나눠서 하고 저는 있죠. 그냥 계속 웃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광수가 참 되게 잘했어요. 정말 광수 연기는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연기잖아요. 좀 지구상에서 보기 힘든 사람이긴 하죠. 이미지와 연기. 네. 정말 광수가 이번에 또 동욱이도 그렇고 되게 너무 잘해줘서. 네. 이 여치라는 이름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시나리오에 원래 여치 그리고 본명 여치 형이에요. 그래서 뭔가 약간 그거 가지고 재밌게 해보자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딱 그냥 여치처럼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네. 사마귀하고 여치하고 같은 과에 있는데 사마귀는 잘 나는데 여치는 되도록 안 나는 그런 되게 닮게 그렇게 네. 설정을 했죠. 근데 굉장히 닮은 듯한 느낌이 액션에 굉장히 약하고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돌아다니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그 성이 여치예요. 이름이 네. 치영이고 네. 여치영인데 네, 그건 여치 그냥. 네, 그렇다면 저희가 업그레이드 토크의 세 번째 트리플 스케일 스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같은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실 그 탐정 리턴즈는 보신 분들 뭐 여러분 다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전작보다 훨씬 더 커진 스케일들 그리고 커진 액션들 같은 것들 보실 수가 있어요. 권상우 씨의 이 오토바이 액션 이렇게 어떻게 너무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이 촬영을 하다 촬영 감독님이 좀 부상을 입으셨죠. 파편에 열심히 또 좋은 앵글 만들려고 하다가 파편에 뛰셔가지고 그걸로 좀 부상 당하시고 사실 뭐 저는 탐정이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네. 옆에서 힘드신 분 간이 좀 힘들 수는 있는데 보통 뭐 액션 장면이 있으면 좀 몸이 근질근질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아예 그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뭐 신경을 안 쓰니까 저는
내 액션 다 주라 그랬어요. 근데 다 가져가셔서 맨손 액션을 시리즈로 하면 그게 걱정이에요. 시리즈로 하면 이게 아무리 빨리 나와도 2, 3년은 걸릴 텐데 선배님의 관절은 점점 안 좋아가지고 내가 나서야 돼요. 트레이닝을 해야 되나? 뭔가 새로운 피를 투입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광수는 만약에 저희가 셀가들이라면 분명히 얘기가 좀 빠집니다. 저희 둘이가 고정이고 며칠 전에 인성이랑 통화했는데 네. 마음의 준비하고 있다. 아, 조혜성 씨가요? 네. 3편에 진짜 믿으시고 계시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영화 봐주시고 또 사랑하시면 또 3편이 나오고 그렇죠. 또 인성이를 데리고 오기에는 배울 수 어느 정도 있는 건 관객수 충족이 돼야지만이 올 수 있어요. 네. 3편에 혹시 제목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서 순발력으로 그냥 아. 때우는 게 이 시리즈의 특징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내일 개봉일이 다가오니까 또 현실적이 되네요. 탐정 비기닝 그다음에 이번에 또 리턴즈 했으니까 라이즈 이런 걸로 해서 이어지는 그런 시리즈가 되면 3 때부터는 그냥 이게 사마사화로 가려고 해요. 저는 탐정 사화 이렇게 괜찮네요. 너무 영어만 쓰니까 못 쓰겠어. 탐정 3화 굉장히 소설 같고 네. 오히려 재밌네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이 감독님 이 두 분이 사실 이런 액션을 선보인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강수 씨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그냥 기어다니시거나 이렇게 놓거나 하시잖아요. 이런 어떤 그 이강수 씨 캐릭터를 사이버 수사대의 요원이었던 분으로 설정하셨던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탐정들의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대만의 특징은 제가 생각할 땐 상상력이라고 사실 이게 뭔가 되게 관찰력인 것 같지만 되게 많이 떠들거든요. 모든 게 다 맞지도 않고 네네. 계속 떠들다 보면 하나는 맞죠? 선배님이 하나 이렇게 그 프로페셔널한 그 시선으로 하나 이제 건져내서 뭔가 되게 합을 이뤘다면 거기 이제 새로운 인물은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아무래도 불법적인 일을 담당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탐정단이 됐죠 이제. 탐정단. 근데 정말 우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어떤 삼각의 추들이 굉장히 균형감 있게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구한테도 쏠리지 않는 재미 같은 걸 쏠릴 수가 없어요. 쏠릴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쪽이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쪽으로 좀 이 사람을 챙겨줘야지 해야 되는데 셋 다 부족하니까 뭘 던져줘도 먹을 걸 줘도 셋 다 똑같이 이렇게 동물병원 보면 똑같이 나눠주듯이 이렇게 똑같이 줘. 007이나 미션 임파서블 보면 주인공이 탁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되게 위태위태하거든요. 셋 다. 그들이 위태위태한데 사건을 해결해가는 그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탐 크루즈는 무슨 사건인데 비행기 훅 타고 가잖아요. 그쵸. 저희는 만화방도 팔아야 되고 저희 집도 팔아야지만이 비행기 탈 수 있는 여건이라 절대 어디 멀리 가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동네를 크게 벗어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월세도 내놓은 곳도 있는데 어딜 가겠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트리플 비하인드 토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하인드 토크의 트리플 업그레이드 스틸에 이어서 트리플 비하인드 스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틸. 네. 여기 보면 네. 이런 말들이 써 있죠. 브래드 피트, 근육이 이런 권상우 씨의 과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한때 이소룡이 부활한 것 같은 막 그런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때보다 더 좋은데. 그렇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이 탐정 리턴즈에서는 고양이 찾는 전단에 그렇게 빠른 애도 못 잡아 이렇게 제일 무섭던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하는 그런 태도이고 주로 근육은 이런 명암 날리는데 이렇게 주로 쓰시거나 무릎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 하시는데 이 영화가 사실 거의 여름에 촬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렇게 상의 탈의를 별로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뭐 캐릭터가 몸이 너무 좋아도 안 되니까. 너무 좋아 보일까봐.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따뜻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냉해 하세요. 그러니까 좀 땀나기 바로 직전 좀 따뜻함. 에어컨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옷 입을 때 뭐 긴팔 입고 얇은 잠바 입을 때 뭐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좀 이런 권상우 씨가 또 몸을 드러내면 너무 샤프해 보일까봐 이 좀 어리숙한 어떤 느낌 같은 걸 더 살려. 맞아요. 그래서 살이 많이 쪘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와이프 안마해주는 장면 같은 경우도 팔 근육이 뭐 소 대퇴부 움직이듯이 막 움직이니까 말 야생마 그래서 진짜 긴팔을 살은 선배님이 찌워주셨죠. 그러니까요. 아까 충분히 선배님은 이해할 수 되게 있을 치사한 게 네. 맥주 드실 때 안주를 안 드세요. 아하. 저는 안주를 많이 먹거든요. 저희가 숙소가 네. 그 숙소 밑에가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의 숙소네요. 네, 처음에는 사다가 먹었죠. 네. 냉장고에 넣어놓고. 네. 그다음에 요령이 생겼어요. 그때 내려가서 사오면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좀 땡겨서 올리고. 네, 그래서 하루라도 안 가면 편의점 사장이 왜 어제 안 오셨냐고 정도로 그래서 얘를 살을 찌워놨죠. 선배님은 네. 안주로 감자튀김을 좋아하세요. 야 감자튀김 하나 시켜라. 시키면 감자튀김 요만한 거 하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그걸로는 몇 병 드세요. 하나 스틱 하나. 사실 이 영화는 영화를 보기보다는 현장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감독님 그 현장을 계속 옆에서 보셨을 테니까 얼마나 재밌으셨겠어요. 그렇죠. 이 영화 속에서 사실 그 은발머리 거의 100발에 가까운 은발머리로 등장을 하면서 이 캐릭터를 확실히 좀 잡아줬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보면 거의 홍콩 느와르물의 보통 주인공들 같은 그런 느낌. 이 사진 되게 멋있게 나왔죠. 좋죠. 근데 이 외양을 하고 코믹 액션 추리물을 하고 계시는 이제 어떤 이 스타일은 직접 제안을 하신 스타일이신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되게 원래 흰머리가 많은데 이제 계속 염색을 해서 전혀 이제 몰랐었죠 사람들이. 근데 우연히 완때 감독님이 흰머리 혹시 맞지요? 그러더라고. 맞다고 해서 한번 하자 그래서 나 안 한다고. 애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 했는데 끝까지 우겨서 저게 진짜 제 본머리죠. 그러니까 제 동네 지인들도 저게 제 본머리인지를 몰라요. 저 사실은. 일부러 스타일링을 하신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했다고. 흑백의 그 조화가 리처드 기어보다 나아요. 진짜 괜찮아요. 야 나는 자동차 기아도 아니야. 근데 이제 저거를 어떤 분들은 해요. 갑자기 저기에 나오니까 나이도 어린 놈이 무슨 머리 흐옇게 하고 다니냐고. 근데 사실 원래 저기 머리고 그래서 투 끝나자마자 리턴즈 끝나자마자 바로 염색했어요. 근데 그 어떤 때보다 편하게 찍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 확실히 드네요. 그렇죠. 저는 저 머리가 제일 편했죠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지금 이광수 씨 같은 경우 지금 좀 사진 속엔 좀 멀쩡하긴 한데 그 과연 저런 옷은 이효리 씨를 제외하고 누가 입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로브 패션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독특한 패션이고 사실 이렇게 보통 저렇게 치과에 계신 분들이 되게 지저분한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엄청 깔끔함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누가 깔끔해요? 이광수 씨요. 영화 다시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옷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입고 처음에는 저기 감독님의 의도가 되게 깔끔하고 멋있는 의도였죠. 네.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모델이 있어요. 네. 누가 모델? 그 브래드 피트 월드 워지트. 전 영화 끝나고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저 브래드 처음 피트 해시태그가 성동일 씨한테 갖다 붙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광수한테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했던 거죠. 어머나. 힙스터의커를 표방하는 되게 결벽증도 좋고 뭔가 설정도 있고 그랬는데 새 선배님 말씀이 맞으시는 게 그 로브를 제가 이제 의상에 있어서 뭔가 개성을 표출했으면 좋겠고 워낙 옷을 잘 입으시니까 좀 도움을 그리고 우리 의상팀에서 가져오기에 그런 쉽지가 않아요 길이가 이렇게 그래서 본인 옷을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 바지를 얘는 뭐 붙여 입으니까요. 그래서 오죽이 대역도 안 돼요. 정말 대역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군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에서 오셔야 돼요. 대역하시려면. 그래서 로브를 미국에 가셔가지고 빈티지 샵에서 구입을 직접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진짜 어울리는 게 있다고. 그래요? 지금 미국 사온 거예요? 네, 저 미국 거예요. 나 이런 거 처음 알아본.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영화 찍다가 네. 사실 여기 겨드랑이 밑이 찢어져 있어요. 원래 찍을 때는 안 그랬는데 세 분이서 찍고 나면은 촬영하고 나면 막 뜯어져 있고 그래서 네 사실 선배님 말씀이 맞네요. 깔끔하진 않네요. 네, 뭔가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려고 네, 네. 노력한 그런 진짜 네. 선배님이랑 저는 네. 영화 끝나고 홍보 인터뷰 하다가 네. 감독님